1분기 미국 실질 GDP 성장률이 1.3%로 속보치 1.6% 대비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PCE 물가지수도 속보치가 3.4였는데 3.3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고요. 근원 PCE도 마찬가지로 3.7에서 3.6으로 하회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지표 자체가 약화된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번 주 초 급하게 올랐던 국채금리가 일정 부분 안정세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GDP는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로 발표가 되는데 이번이 두 번째죠. 미국 경기가 생각만큼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지표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의미가 있는 부분은 개인 소비 지출의 전기 대비 연율 성장률이 2.5에서 2.0으로 낮아졌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품과 재화도 마이너스 1.9로 떨어졌고 서비스 같은 경우는 3.9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사실 추이를 놓고 봤을 때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일정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고요. 정부 지출 같은 경우에도 1.3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고 설비 투자도 6%로 높아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속보치와 잠정치의 차이를 놓고 봤을 때 GDP는 마이너스 0.3%포인트 더 줄어든 모습이고요. 소비 지출 마이너스 0.34%포인트가 기여도 측면에서 또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 의미있게 변한 부분은 소비 지출이 마이너스 0.34%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전반적인 분기별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이번 잠정치 데이터도 재고 변화가 마이너스 0.45%포인트 그리고 순수출이 마이너스 0.89%포인트로 성장이 부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주요 항목별로 성장 기여 변화율을 놓고 봤을 때 개인 소비 지출 말씀드린 듯이 1.34%포인트 23년 4분기에 비해서 더 줄어든 모습 확인이 되고요. 상품은 마이너스 0.42입니다. 크게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내구재도 마이너스 0.33%포인트 감소를 한 것이고요. 서비스는 1.76으로 GDP 성장 기여를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증가한 부분이 21년 4분기 이후에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재고 변화 놓고 봤을 때 4분기랑 큰 차이 없이 마이너스 4~5% 기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투자 부분 좀 보면 공장 투자라고 볼 수 있죠. 스트럭처 구조물 투자 0.01% 추이가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장비, 설비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 투자가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꾸준히 증가를 하면서 이번 잠정치 0.57로 집계가 됐고요. 지식재산 투자 관련해서는 소위 AI 투자가 이 부분에 포함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반등을 하고 있는 24년 1분기 잠정치 0.42%로 나왔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GDP 잠정치에서는 개인 소비 지출의 물가지수도 속보치에 비해서는 하회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23년 4분기 때 1.8까지 떨어지던 게 이렇게 반등을 했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많았는데 이 반등한 거에서 소폭 떨어졌습니다. 속보치 3.4에서 3.3 떨어졌고 근원 소비 지출의 물가지수도 마찬가지로 3.7에서 3.6으로 떨어졌습니다. 상품, 재화 보시게 되면 속보치 잠정치 큰 변화가 없었고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물가지수는 떨어졌습니다. 5.4에서 5.3으로 크게 의미있게 떨어진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물가가 속보치에 비해서는 하회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궁극적으로 GDP 같은 경우에는 재고라든지 정부 지출, 순수출을 제외해 놓고 살펴보는 게 필요한데 24년 1분기 PDFP의 성장률로 놓고 봤을 때 속보치는 3.1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잠정치가 발표되면서 2.8로 하향 수정이 됐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심각하게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궁극적으로 생각만큼 강하진 않을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전반적인 잠정치 데이터였고요. 특히 속보치와 잠정치 차이 중에 개인 소비 지출이 큰 부분을 차지했던 부분 그리고 연율화해서 살펴봤을 때 2.5에서 2.0으로 낮아진 부분 소비 지출의 비중이 23년 3분기, 4분기에 비해서 이번 잠정치가 제법 크게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놓고 봤을 때 상품과 재화단에서의 마이너스 기여가 눈에 들어왔고 서비스가 주도를 하고 있지만 서비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꾸준히 유지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급격하게 둔화되거나 위축된다라고 기대할 수는 없겠죠.
특징으로는 주거투자가 크게 증가한 부분이 확인됩니다. 주거투자가 증가하긴 했지만 어제는 4월달 잠정주택 판매지수도 함께 발표가 되었죠. 보시게 되면 MOM으로 마이너스 7.7%, YOY로 마이너스 7.4% 급감을 했습니다. 지수로 놓고 봤을 때 72.3인데 여기죠. 이 기록이 20년 4월 이후 지금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에요. 시장 컨센이 마이너스 0.7이었는데 상당히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특이점으로는 제가 주택부동산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주택 시장의 재고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택 구입의 위축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다라는 것이 특징이죠. 따라서 최근 부동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주택부동산 시장의 추세와 패턴이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본격적인 회복이 아니라 기존의 부동산 업황 상황 그대로 둔화되고 위축되는 방향이 이어지는 겁니다. 가격은 오르는데 무슨 둔화냐? 거래량이 없는 가격이라는 거 제가 누차 강조를 드리고 있었죠. 그런 거래량의 측면에서 우리가 선행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게 잠정주택 판매인데 이게 1, 2개월 후에는 기존주택 판매 통계로 집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기존주택 판매가 계속적으로 둔화되는 방향이 앞으로 한두 달 뒤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거고요. 지수로 놓고 봤을 때 여기서 더 떨어졌죠. 지지난달 기존주택 판매가 반짝 상승했던 구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잠정주택 판매를 갖고 이게 꺾였기 때문에 사실상 부동산 경기의 반등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더 떨어진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결국 주택계약 매물 데이터, 리스팅하는 내용을 갖고 신규 주택 공급의 급감과 연결 지으면 주택부동산 시장의 냉각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고요. 4월 기존 주택 재고가 121만 채로 이렇게 증가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잠정주택 판매가 상당히 저조하고 시장 컨센을 크게 하회했다라는 의미는 주택 구입에 대한 심리 자체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고금리에 따라서 모기지 금리가 7%를 상회하기 때문에 실수요 자체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가격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10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가격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차익 실현을 위해서 재고가 증가할 수 있고 이게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면서 매물 등록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절대 매물량 수준 자체가 평년 대비 낮은 수준이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3.5개월 속도로 지금의 매물을 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는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본격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다면 일시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도 맞물릴 수 있다. 그 시점이 금리 인하 시점하고 교묘하게 겹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말씀을 주택부동산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에 뒷받침되는 4월달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4년 1분기 미국의 경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은 모습일 수 있다. 이것도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까지 물론 나와 봐야겠지만 지금 당장 위태롭거나 악화된 모습은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생각만큼은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개인 소비 지출 자체가 연율화 2.0으로 낮아졌고 상품단, 내구재 소비에 있어서는 마이너스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1분기 GDP 잠정치와 잠정주택 판매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